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이 특별법의 핵심 특례 조항이 빠지고 정부 부처 검토 과정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기로에 섰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 등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고 정부 권한이양과 재정특례, 조직과 인사의 자율성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초 특별법안에는 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 등 386개 조문이 담겼지만 119건의 핵심 특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수용된 조항마저 상당 부분 수정돼 통합에 먹구름이 들이온 상황입니다. 이대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실익 없는 통합에 그칠 수 있어 호남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 반대대책위원회가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이 충분한 수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 반대대책위는 10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와 여당 주도로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동의와 민주적 수기가 배제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인센티브와 각종 특례를 앞세워 주민의 선택권이 박탈되고 있다며 행정통합 추진 즉각 중단과 주민투표를 포함한 공론화 절차 보장, 개발 중심의 특별법 제정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가 400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를 위한 3+1축 산업 대부흥 비전을 발표하고 Y4 노믹스를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는 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행정통합의 핵심은 경제라며 80만 인구 유입과 450조 원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기업 유치 특별 전담반을 즉시 가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광주권, 서부권, 동부권에 남부권을 더한 3+1축 4대 권역 산업벨트로 재편해 총 4천만 평 규모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김 지사는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전남 광주가 4개 권역으로 이뤄진 새로운 성장축이 되고 그 중심에 청년이 있는 Y노믹스를 선언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호남권의 하루 평균 국도 교통량이 35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13일부터 18일 사이 광주와 전남, 전북의 국도 일평균 예상 교통량이 지난해 설 연휴보다 8.9% 증가한 35만 363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3일은 38만 1000대, 14일과 15일은 각각 36만 대와 33만 7000대, 16일은 31만 1000대, 설 당일인 17일은 가장 많은 38만 4000여 대,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은 32만 6000대가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년 넘게 보관돼 온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 잔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1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기 잔해를 재조사하기 위해 과학수사대와 조사관 등 30여 명을 투입해 10차례 이상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조위는 기체 잔해를 컨테이너 내동으로 옮긴 뒤 유류품과 시편 등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단서를 수집하고 꼬리날개는 별도의 보관 공간을 마련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재조사가 추진됐지만 사진 촬영을 둘러싼 이견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다 숨진 무기징역수 남편이 21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2005년 9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고 장동호 씨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수지에서 인양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넘겨진 차량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고 피해자의 몸에서 수면제가 검출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점 등을 토대로 범죄 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3년 진도군 의신면 명금 저수지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고의로 추락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이 납품 비리에 연루된 업체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특혜 임차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남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1대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계약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거주했고 그 금액도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이어 재산 형성 과정이 수상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행법 위반으로 볼만한 사안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교육감은 당선 후 도교육청 청사 인근에 있는 한옥주택을 임차해 거주한 가운데 해당 주택이 교육청 납품 비리에 연루된 업체 대표의 배우자 소유로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편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에 대해 공직자의 청렴성을 단순한 대가 지급 여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히며 검찰이 법이 허용한 절차에 따라 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소비와 제조업 생산이 1년 전보다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12월 실물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전남의 제조업 생산은 5.7% 감소했고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이 9%, 1차 금속 6.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역시 백화점 3%, 대형마트 9.3% 등 5.5% 줄었고 대형 소매점 판매는 13.9% 감소했습니다. 수출은 6.8% 증가한 반면 수입은 0.2% 줄었고 건축 착공 면적도 26.7% 줄었습니다. 순천시가 설 연휴 기간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 설마 이래도 안 올쿠를 운영합니다. 행사는 14일부터 18일까지 오천 그린광장에서 열리며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대형볼 체험과 에어볼 레크리에이션, 돛종쿠 만들기, 신년 운세 뽑기, 전통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플리마켓과 쉼터 공간도 함께 운영돼 시민과 귀성객이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도심 문화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창작예술촌 몰랑하우스 순천도 연휴 기간 정상 운영됩니다. 이혁영 시월드 고속회리 회장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3천만 원을 목포시에 기탁했습니다. 이 회장은 10일 조석훈 목포시 권한대행을 만나 성금을 전달하고 명절만큼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성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부금은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쓰일 예정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열매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국립목포대학교 디지털 AI 교육센터가 지난해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I 교육센터는 지난 11일 광주에서 사업 성과 공유회를 열고 사업 추진 경과와 성과 등을 공유한 뒤 특강과 사업에 참여한 학교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당초 목표했던 학교 85곳을 웃도는 107개 학교가 참여한 가운데 126%의 초과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전남교육청이 교사와 학생이 학교 현장에서 책임 있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남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모든 학교에 보급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정직한 활용과 안전한 활용, 공정한 활용 등 5개 공통 영역을 중심으로 학교에서의 올바른 스마트 기기 사용 안내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가이드라인 보급 이후 학교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내용을 보완한 뒤
AI 활용 수업 운영 자료도 추가 개발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발전 전략 수립 용역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2월부터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을 통해 여수 남해 해저터널 개통에 따른 교통과 관광, 산업 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용역이 지역 중장기 발전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정과제 등 기존 정책과 연계한 실현 가능한 전략 수립을 목표로 오는 4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세부 과제를 도출할 방침입니다. 2026년산 고흥 물김 위판액이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고흥 물김 위판량은 지난 10일 기준 8만 7천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약 16톤 감소했지만 품질 개선과 단가 상승 영향으로 전체 위판액은 2,500억여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군은 물김 위판액이 3년 연속 2천억 원 달성에 성공하며 김산업 정책 방향성이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김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과 수출 확대를 위해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군은 물김 위판액 3년 연속 2천억 원 달성이 김산업 정책의 방향성의 성과로 보인다며 앞으로 김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과 수출 확대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저맘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저맘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27억 원이 투입돼 마련됐으며 26제곱미터 규모의 원룸형 29세대와 59제곱미터 규모의 투룸형 16세대로 이뤄졌습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한 차례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원룸형 월 15만 원, 투룸형 월 20만 원입니다. 고흥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고흥으로 전입 예정인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오는 2월 25일까지 고흥군 인구정책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여인도 정의단 전 목포시 의원이 민선 9기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 전 시의원은 12일 출마 기자회견 장소를 차 없는 거리로 선택하고 한때 번성했던 지역이 쇠퇴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과 정치의 성적표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30여 년 동안 목포 정치를 도맡았던 민주당에 책임을 묻는 선거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이 겪는 불안은 공공 책임으로 돌봄과 의료, 안전은 특권이 아닌 보편적 권리로 예산과 행정의 우선순위는 시민의 삶과 필요에 맞추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6.3 지방선거 광양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장은 10일 광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양의 산업과 경제를 다시 설계하겠다며 철강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 항만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광양보건대학교를 산업연계 특화대학으로 재정립하고 동북권 아리백 산업단지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정착 패키지, 지역 상권 활성화, 읍면동 균형발전 대책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김 의장은 3선 도의원으로 현재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이 여수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백 의장은 10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지는 산업과 민생을 살리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위기 극복과 대전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남 제1도시의 위상을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수산단 고부가 가치 화학전환과 율촌, 묘도산단 차세대 소부장 산단 구축, 남해안 관광개발청 유치, 여객선 공영제 전면 시행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성수 진보당 순천시장 후보가 순천, 여수, 광양 통합을 통한 SYG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10일 순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도시를 하나의 생활, 경제, 산업권으로 묶어 초광역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반도체와 수소에너지, 첨단 소부장, 우주항공 클러스터 조성과 수소트램 교통망 구축, 국립의대와 상급 종합병원 기반 의료벨트 조성 등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생산지 과세 강화와 지역상생 기여금 제도화 등을 통해 재정 자립형 메가시티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 동북권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사랑 상품권 할인 행사를 2월 말까지 이어갑니다. 지류형은 10% 선할인, 모바일형은 10% 선할인에 2% 후 캐시백을 더해 최대 12%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은 오는 28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상품권과 지원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과 지역사랑 상품권 착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남군이 민생경제 회복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다자녀 가구, 독립유공자 세대와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정용 1단계가 적용돼 최대 6,900원이 감면되고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최대 13,800원까지 감면됩니다. 수도요금 감면은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준비해 상하수도 사업소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남교육청이 지역사회가 보유한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교육 현장과 연결하는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역교육 기부 지원을 발굴하고 민간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공교육 기반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학교의 교육 기부 수요를 파악해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을 교육과정과 연계한 뒤 인성과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교육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이 기존 전통시장 방문의 날을 올해부터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명칭을 변경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전남교육청은 그동안 전통시장 방문을 통해 지역 상권에 대한 관심을 높인 성과 등을 토대로 올해 명칭 변경을 계기로 전통시장 이용의 의미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의 방향성을 구체화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이끌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실천하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국립목포대학교가 정부의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의과대학 입학정원 100명을 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목포대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전남 서남권을 비롯해 섬과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목포대는 앞으로 의대 정원 확정을 계기로 국립순천대와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공공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 국립목포대학교는 지역과 같이 가는 그런 대학이 되기 위해서 의대 신설, 대학병원 설립이라든가 면밀하게 준비해서 우리 지역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